아오자이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전통 의상으로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변화를 거쳐 오늘날의 형태로 발전했다. 1. 상징적 의미. 아오자이는 베트남의 우아함과 전통적 미를 상징한다. 아오자이는 품위와 순수함을 나타내며 옷의 디자인 자체가 베트남 여성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데, 아오자이의 긴 트임과 단순한 디자인은 베트남의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 또한 아오자이는 민족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의상으로 현대 베트남 사회에서도 그 가치가 여전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 아오자이는 단순한 전통 의상을 넘어 베트남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된 역할을 반영하는 요소로도 볼 수 있는데, 현대 베트남 여성들이 아오자이를 통해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에서의 활동적인 역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아오자이의 유래. 아오자이의 기원은 18세기 후반 응우엔 왕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베트남 황제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여성들에게 긴 치마와 길게 흐르는 상의를 입도록 명령한 것이 기원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복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베트남 고유의 양식으로 변형되었고 현재의 아오자이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특히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아오자이는 현대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스타일로 정착했다. 디자이너 응우엔 까뜨엉에 의해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구성된 부분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복장 문화. 아오자이는 전통적으로 긴 상의와 바지로 이루어진 복장이다. 상의는 목까지 올라오는 깃이 특징이며 몸에 꼭 맞는 디자인으로 착용자의 실루엣을 강조한다. 상의는 허리 아래로 길게 내려오며 옆으로 트임이 있어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공하는 반면, 바지는 일반적으로 헐렁한 실루엣의 흰색 바지로 상의와 대조를 이루며 우아한 느낌을 준다. 아오자이는 공식적인 행사나 전통 축제, 결혼식 등에서 주로 착용되며 현대에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변형되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종종 교복으로 아오자이를 입기도 하며 사복을 교복으로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행사나 주간 조회 등에는 아오자이를 착용하고 의식에 참여한다. 4. 아오자이 복장에 따른 구별. 아오자이의 색깔로 처녀와 결혼한 여성을 구별했다는 이야기는 흔히 전해지지만, 실제로는 전통적인 아오자이의 색상이 신분이나 결혼 여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특정한 색상이 일부 문화적 맥락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가 흰색 아오자이의 상징성. 흰색 아오자이는 주로 젊은 여성 또는 학생들이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베트남 문화에서 흰색은 순수함과 청렴함을 상징하며 처녀나 미혼 여성들이 흰색 아오자이를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교복으로 흰색 아오자이를 입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나 결혼한 여성의 아오자이. 결혼한 여성은 흰색 아오자이를 입는 대신 더 화려하거나 짙은 색상의 아오자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결혼식이나 중요한 행사에서는 빨강, 노랑 같은 강렬한 색상의 아오자이가 자주 입는데, 이는 행운과 부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다 결혼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 베트남에선 결혼 여부를 구분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의복의 색깔이 아닌 머리 장식이나 헤어스타일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미혼 여성은 머리를 푸는 경우가 많았고 결혼한 여성은 머리를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외에도 전통적인 장신구나 복장의 장식이 결혼 여부를 나타내는 역할을 했다. 베트남 전통 문화에서 결혼 여부를 나타내는 장신구나 복장의 장식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결혼한 여성과 미혼 여성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결혼 후에 착용하는 장신구는 베트남 전통 의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1. 전통적인 헤어스타일과 머리 장식. 미혼 여성은 주로 머리를 풀어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순수함과 젊음을 상징한다. 반면 결혼한 여성은 머리를 묶거나 올리는 스타일을 주로 사용했다. 특히 결혼한 여성은 칼머리 V톡이라는 스타일을 했는데, 이는 머리를 둥글게 틀어 올리는 방식으로 결혼한 여성임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머리띠나 머리 장식품도 결혼 여부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었다. 미혼 여성은 가벼운 머리 장식이나 머리띠를 착용했고, 결혼한 여성은 금속으로 된 좀 더 무거운 머리 장식 또는 호양 같은 정교한 장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전통 장신구. 결혼한 여성을 상징하는 장신구로는 반지, 팔찌, 귀걸이 등이 있다. 결혼 반지는 베트남에서도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되었는데, 베트남 전통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는 금반지를 주고받는 것이 결혼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결혼한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금팔찌나 은팔찌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결혼 여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귀걸이의 경우에도 결혼한 여성은 미혼 여성에 비해 더 큰 귀걸이나 복잡한 디자인의 귀걸이를 착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숙함과 사회적 책임을 상징하는 장신구로 여기기 때문이다. 허리띠의 경우에도 결혼한 여성은 미혼 여성보다 더 정교한 비단 허리띠나 장식이 있는 허리띠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혼 후 더 많은 책임과 성숙함을 의미한다. 결혼식에서 신부는 전통 베일을 착용했으며 이는 결혼식을 치른 후에도 결혼한 여성을 나타내는 장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붉은색 베일은 베트남 전통에서 행운과 부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결혼한 여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 중 하나이다. 아오자이는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결혼 여부를 나타내는 장신구나 복장의 장식들은 과거 베트남의 전통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인다. 최근 중국에서 한복을 중국의 한푸에서 기원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이런 논리라면 베트남의 아오자이와 일본의 기모노도 모두 중국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일본과 베트남에 대해선 시비를 걸지 않는 것이 의아스럽다. 한류 K-팝, K-드라마 등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중국의 경쟁의식이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기는 하다. 개인적으로 한편으로 일본과 베트남과는 싸우고 싶지 않고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면서 기분이 묘해진다. 아오자이는 중국의 치파오나 한푸 스타일이 아오자이의 초기 형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아오자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베트남 고유의 스타일과 정체성이 반영되었고 특히 20세기 초반부터 점차 서구식 디자인과 베트남 전통적 요소가 결합되어 발전한 것이다. 즉 아오자이는 단순히 중국에서 기원한 복식이 아닌 베트남의 역사적, 문화적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의상인 것이다. 집안에서 가족들과 있을 때나 입을 법한 실크 잠옷을 입고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편의점에서 상품을 사거나 심지어 커피숍에 앉아 자태를 뽐내는 여성들도 있다. 요즘은 짐이 많이 발전하면서 육체의 골격이 모두 드러나는 레깅스 트레이닝복을 입고 쇼핑몰 주위를 활보하는 여성들을 쉬이 발견한다. 처음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정신없는 사람들이네. 여기가 자기 집인 줄 아나? 아님 젊은 꽃뱀들 아냐? 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베트남 여성의 청결함, 생활 습관과 문화의 비밀. 베트남 여성들을 보면 청결에 대한 강한 의지가 돋보인다. 땀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머리카락이나 두피 상태도 깨끗하며 비듬이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습관의 차원뿐 아니라 베트남의 문화적 배경과 생활 환경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국 여성들과의 비교에서 큰 차이가 느껴지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겠다. 1.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샤워 문화. 베트남은 덥고 습한 기후로 인해 하루에 최소 2번, 심지어 3번 이상 샤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땀을 씻어내는 습관이 자리 잡혀 있다. 특히 여성들은 머리를 감는 것도 잦은 편이며 샤워와 함께 매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중요시한다. 2. 천연 재료를 활용한 개인 위생 관리. 베트남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활용해 두피와 피부를 관리해왔다. 예를 들어 구름나무잎, 레몬그라스, 코코넛 오일 같은 재료로 머리를 감거나 피부를 마사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자연 재료는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비듬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3. 외모와 향에 대한 높은 관심. 베트남 여성들은 외모와 개인 위생이 타인에게 주는 첫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데오드란트 사용이 일반적이며 허브와 플로럴 향이 나는 제품을 선호한다. 특히 향수와 함께 바디 미스트를 자주 사용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4. 균형 잡힌 식습관과 건강관리. 베트남 요리는 야채와 허브가 풍부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표적으로 민트, 고수, 레몬그라스 등이 체내의 독소 배출과 땀 냄새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물을 많이 마시고 차, 특히 연꽃차를 즐겨 마시는 습관도 몸을 가볍고 맑게 유지하게 만든다. 5. 공공의 시선과 공동체 중심의 문화. 베트남 사회는 공동체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가 강하다. 이는 외모와 청결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
외출할 때 단정하고 깔끔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땀 냄새나 비듬 같은 개인 위생 문제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 여성들의 청결함은 단순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기후, 생활 습관, 그리고 문화적 요인들이 조화를 이룬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점은 다른 문화권의 여성들과 차별화된 매력을 형성하며 외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 위 내용의 자세한 사항이나 베트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베트남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담아놓은 한정호의 브런치 스토리 또는 유튜브 웹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의 질투는 유명하다. 인터넷에서도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격, 질투심, 의부중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한배 국제 결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한국 내에서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기사들도 쉽게 눈에 띈다. 놀라운 점은 베트남 여성들에 대해 질투가 심하다는 이야기가 많고 실제로 베트남 여성들도 자기 입으로 질투심이 있다고 자연스럽게 답변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하기야 사랑에 질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도 어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베트남 여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더 남자친구, 남편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질투가 많은 것은 사실인가 보다. 몇몇은 역사적으로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남자들이 여성보다 적게 되어 자기 남성에 대한 집착이 더 커졌고 이것이 외부에는 질투의 모습으로 드러났다고도 설명한다. 특히 현대에 들어 프랑스와의 전쟁, 미국과의 전쟁에서 남자의 희소 가치가 더 커진 것도 한몫을 한다고 한다. 그때야 그렇다 하더라도 젊은 여성들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싶은데도 변한 건 없는 듯하다. 2023년 12월 베트남 인구가족계획 총국에 따르면 2023년도 신생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1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 출생아를 100으로 놓고 보았을 때 남아의 2019년 111.5명에서 2020년 112.1명으로 그리고 2023년 113.7명으로 성비 불균형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2034년에는 15세에서 49세까지 연령대 남성이 여성을 150만 명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통계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적고 남성이 배필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데 왜 여성들이 더 남자에 집착하고 질투를 하는 것일까? 몇몇 유튜브에서 베트남 여성들의 직접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니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여성들이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여성이 접근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고 내 남자를 다른 여자에게 뺏길 수 있다는 경계심 때문에 질투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런 여인들은 이런 생각과 행동이 남자친구, 남편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질투나 상대방에 대한 간섭과 견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베트남 남자들이 바람을 너무 잘 피우고 많은 여자들을 동시에 만나고 교제하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남성들의 경우에도 폭넓은 대인관계를 하면서 이성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바람을 피우게 될 수도 있기에 베트남 남성과 마찬가지로 경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남자는 모두 늑대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이성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성과 만남을 갖다 보면 여러 감정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은 그저 늑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남성들 중에서 큰 죄악을 짓는 그런 현상이 아닌 바람을 피우는 것을 옹호하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성과도 학교와 직장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성이 포함된 만남이나 활동을 했던 한국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이 베트남 여성에게는 어떻게 비칠까? 회사 업무 후 남녀 구분 없이 팀원이나 지인들끼리 같이 저녁을 먹고 술도 마시는 모습을 그들은 어떻게 볼까? 결혼 후에도 늘 회사 사람들과 저녁과 2차 술자리를 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까? 물론 지금은 한국 젊은 남성들은 일찍 귀가하고 술자리나 회식, 기타 미팅 등도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기 베트남의 문화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베트남 여성이 질투가 강하고 자기 소유욕, 집착이 강하던 외국인을 포함한 남성들의 바람이 문제이던 중요한 사실은 이런 베트남 여성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참을 수 있을 때에만 진정한 그들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베트남 연인들끼리는 이런 행동도 한다고 한다. 갑자기 여자가 남자를 이유 없이 때린다. 그럴 때 남자는 화를 내면 안 된다. 여자가 그렇게 해도 참을 줄 알고 웃어주어야 진정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자기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에도
그 남자친구가 거부감 없이 자기를 믿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위 내용의 자세한 사항이나 베트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베트남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담아놓은 한정호의 브런치 스토리, 소통하며 공감하는 베트남 이야기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 여성의 지역별 매력. 베트남은 북부, 중부, 남부로 나뉘어 각 지역의 독특한 기후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성격과 생활 방식을 형성하여 왔다. 특히 여성들의 성격, 옷차림, 생활 방식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며 이는 이들과 교제하거나 결혼을 고려할 때 흥미로운 요소가 될 수 있다. 베트남 여성들과 교제하거나 결혼을 고려할 때 어떤 지역 여성이 나와 잘 맞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 북부 여성의 정숙함, 중부 여성의 우아함, 남부 여성의 활발함은 각각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지역 여성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점을 이해하고 고려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1. 북부 여성 전통과 품위의 상징. 북부는 사계절이 뚜렷하며 겨울이 길고 비교적 춥다. 이러한 기후는 사람들의 성격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주어 차분하고 내성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그래서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는 유교적 전통과 보수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북부 여성들은 가족 중심의 생활을 중시하며 책임감과 헌신적인 태도가 강한 편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제적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며 물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말수가 적고 조용하며 차분한 성격으로 품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며 옷차림과 생활 방식도 단정하고 전통적인 스타일을 선호한다. 아오자이를 입더라도 차분한 색상과 디자인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 겨울에는 두툼한 옷을 입으며 사계절 내내 정갈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가정적이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원하는 남성과 잘 맞을 듯하다. 책임감 있고 차분한 성격의 남성들에게 이상적일 것이다. 북부 여성들의 보수적인 성향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격의 남성과는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를 모시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여성의 사례를 보자면 하노이에 거주하는 미에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 미에는 매일 아침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주말에는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찾아가 가사를 돕는다.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족의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집안의 대소사를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미에는 가족이 하나로 뭉쳐야 모두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삶의 중심에 가족의 안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북부의 여성들이 자녀의 교육과 성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반영한다. 하노이의 한 가정주부인 하는 자녀의 학업을 위해 저녁 시간을 온전히 아이와 함께 보내며 직접 공부를 도와준다. 하 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부모가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자녀가 원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모임을 줄이고 교육비에 투자하고 있다. 2. 중부 여성 우아함과 단아함의 조화. 중부 지역은 북부와 남부의 중간에 위치하며 여름이 덥고 습하지만 겨울에는 비교적 온화하다. 후회를 중심으로 한 중부는 왕조의 중심지로 귀족적이고 고풍스러운 문화적 유산이 강하게 남아있다. 중부 여성들은 북부의 전통과 남부의 개방적 성격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단아하고 조화로움을 중시하며 균형 잡힌 태도를 보인다. 배려심이 많고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온화한 성격이 돋보인다. 또한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내면적으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아오자이를 입을 때도 화려한 색감과 섬세한 자수가 돋보이는 디자인을 선호하는데 이는 후에의 전통적인 미학과 귀족적인 취향을 반영한 것다. 깔끔하고 정갈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온화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성격 덕분에 남성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통과 현대를 적절히 아우르는 성향이 균형 잡힌 성격의 남성과 잘 맞을 듯하다. 반면 강한 개성을 가진 남성과는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3. 남부 여성 자유와 활발함의 상징. 남부는 1년 내내 덥고 습한 열대 기후로 인해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형성하였다. 호찌민시를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개방적인 분위기와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받으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자유롭고 현대적이다. 남부 여성들은 활발하고 사교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대인관계에 능숙하다. 또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강하여 진취적이며 경제적 독립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화에서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역할도 한다. 남부의 여성들은 대체로 활동적이고 도시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하며
자기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몸매를 강조하는 스타일의 옷이나 현대적이고 세련된 옷차림을 선호하며 가슴골이 드러나는 과감한 드레스나 밀착된 디자인의 아우자이를 즐겨 입는 편이다.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남성에게는 남부 여성의 독립적이고 활발한 성격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유머와 대화를 즐기는 남성과도 잘 어울릴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정을 선호하는 남성과는 가치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호찌민시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링은 20대 후반의 남부 여성으로 어린 나이에 자신의 커피숍을 창업하여 경제적 독립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링은 가족의 지원 없이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고 창업에 도전했으며 현재는 자신의 브랜드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링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부모나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그녀의 당당하고 진취적인 태도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부의 여성들은 대체로 자유롭고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선호한다. 여행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례도 있다. 30대 초반의 팜은 평소 여행과 새로운 경험을 즐기며 해외로의 자유여행을 자주 떠난다. 팜은 내 삶은 한 번뿐이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팜은 전통적인 가정 중심의 역할보다는 자신만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며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베트남 여성과의 교제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적 배경보다 개별적인 성격과 가치관의 조화이다. 베트남 여성들은 각 지역별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교제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북부 여성은 안정적이고 전통적인 가정 생활을 중시하는 남성에게 적합하며 중부 여성은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아우르는 남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남부 여성은 활기차고 개방적인 관계를 원하는 남성에게 이상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베트남의 남남북녀. 남북결혼, 집안 흥망을 결정한다. 베트남에는 흥미로운 속담이 있다. 남쪽 남자와 북쪽 여자가 결혼하면 집안이 흥하고 남쪽 여자와 북쪽 남자가 결혼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이 속담은 지역적 성격과 결혼 관념을 반영한 표현이다. 과거 베트남 사회에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넘어 가족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약으로 여겨졌다. 이번 글에서는 이 속담이 가지는 의미와 문화적 배경, 그리고 현대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속담은 남쪽 남자의 활달하고 외향적인 성격과 북쪽 여자의 가정적이고 헌신적인 태도가 서로 잘 맞아 조화를 이루며 이를 통해 가정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고 한다. 반면 남쪽 여자와 북쪽 남자의 결혼은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집안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내포한다. 남쪽 남자와 북쪽 여자의 조합을 왜 선호하는 것일까? 남쪽 남자는 대체로 외향적이고 진취적이며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한편 북쪽 여자는 헌신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어 가정에서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북쪽 남자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를 중시하며 가부장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남쪽 여자는 독립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치관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런 속담이 생긴 문화적, 역사적 이유는 무엇일까? 북부는 유교적 전통과 농경 사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가족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특히 북부 여성들은 가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으며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반면 남부는 경제적 개방과 상업활동이 발달한 지역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특징이다. 남부 남성들은 대체로 진취적이고 외향적이며 남부 여성들은 독립적이고 자기 표현에 능숙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과거 베트남 사회에서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과 집안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약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성격적 조화와 경제적 안정이 중시되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남쪽 남자와 북쪽 여자의 결혼이 이상적인 조합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속담은 문화적 차이를 단순화하여 특정 지역의 성격을 고정관념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북쪽 남자는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여겨지고 남쪽 여자는 너무 자유분방하다는 편견이 담겨 있는 것이다. 과거 베트남 사회에서는 이 속담이 결혼에 대한 실질적 지침으로 여겨졌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점차 개인의 가치관과 개성이 중요시되면서 그 의미가 변하고 있다. 현대 베트남에서는 경제적, 문화적 통합이 진행되면서 지역 간 결혼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북부와 남부 사람들 간의 결혼이 흔해졌고 과거의 속담과 같은 고정관념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지역적 배경보다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결혼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지역적 조화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존중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는 교육 수준과 사회적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지역적 차이를 덜 의식하게 되었다. 현대 베트남 여성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남성들도 더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베트남의 남쪽 남자와 북쪽 여자 속담과 한국의 남남북녀는 지역적 특성이 사람들의 성격과 결혼 관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이러한 속담들은 과거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결혼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지만 현대에는 개인의 가치관과 상호 존중이 더 중요한 결혼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결혼과 가정이 단순히 전통적 역할을 넘어서 서로의 개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유럽과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의 북부 지역 그리고 베트남 북부 지역 여성들의 성격에서 공통적으로 가족과 공동체 중심적이고 보수적이며 규율을 중시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추운 지방의 여성들이 가족과 공동체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을 보이는 이유는 기후와 경제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단순히 개인적 성격의 차원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환경에 적응하며 형성된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이 남남북녀의 진심인 이유. 추운 지방 여성들의 보수성과 협력의 미학. 1. 기후와 생활 방식. 추운 지방에서는 생존이 과제였다. 겨울이 길고 춥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나 자원 확보가 어렵고 식량과 연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간의 협력과 상호 의존이 필수적이었고 여성들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규율을 따르는 태도를 발전시킨 것이다. 그 예로 베트남 북부에서는 설 명절에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조상 제사를 주관하는 전통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추운 기후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의 유대가 강화되는 반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화적 변화의 수용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을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은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2. 사회적 요인. 추운 지방에서는 규율을 따르는 것이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에 직결된다. 예를 들어 자원 분배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에 여성들은 공동체의 전통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역할을 하며 보수적이고 규범을 중시하는 태도를 발전시켰다. 기후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은 서로 맞물려 규율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했으며 이는 가족 중심적 가치관으로 이어졌다. 3. 경제적 요인. 추운 지방에서는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절약과 효율적 사용이 중요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들은 가정의 자원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실용적이고 절제된 생활 방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이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격으로 연결된다. 또한 남성들이 바깥에서 노동이나 사냥, 생계 활동에 주로 참여하고 여성들은 가정을 관리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여성들의 가정 중심적 태도와 가족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4. 심리적 요인.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생존이 위협받는 환경에서는 안전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며 이는 기존 전통과 규범을 지키려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기후와 자원 조건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화되었고 이는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추운 환경에서는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향적이고 차분한 성격을 갖는 경향이 있다. 여성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조용하고 절제된 태도를 발전시키며 관계에서도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추운 지방의 여성들은 결혼, 출산, 자녀 양육 등 전통적인 의식을 중시하며 이는 공동체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베트남 북부에서는 여성들이 결혼 후에도 부모를 돌보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족 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추운 지방의 여성들이 가진 보수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인 성향은 기후적 생존 환경, 자원의 희소성, 전통적 역할의 중요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그들의 약점이 아닌 환경에 적응해온 강점이자 문화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현대에도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들이 안정과 조화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전통적 여성의 역할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위 내용의 자세한 사항이나 베트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베트남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담아놓은 한정호의 브런치 스토리, 소통하며 공감하는 베트남 이야기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